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빅뱅 우주론의 두 번째 증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우주 배경 복사, 우주 망원경 관측의 최신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급팽창 우주와 가속 팽창 우주를 포함하는 빅뱅, 즉 대폭발 우주론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은 초기 우주에서의 원자 형성 과정과 우주 배경 복사, 그리고 위성의 우주 배경 복사 관측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에 배웠던 초기 우주의 입자 생성 과정에 대해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주의 탄생은 빅뱅입니다. 이로부터 시작된 우주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온도가 하강하면서 입자들이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빅뱅으로부터 10의 마이너스 35승초가 흐르면 우주의 온도는 10의 27승K가 되고 쿼크와 렙톤과 같은 기본 입자들이 생성됩니다. 빅뱅으로부터 10의 마이너스 10승초가 되면 우주의 온도는 10의 15승K가 되고 쿼크들이 결합하여 양성자와 중성자를 형성시키는데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는 7대1로 생성됩니다. 그리고 빅뱅으로부터 3분이 지나면 우주의 온도는 약 1억 K가 되고 강한 핵력에 의해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되어 헬륨 원자핵이 생성됩니다. 그로 인해 수소 원자 핵, 즉 양성자와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는 3대1로 거의 고정됩니다. 원자 핵이 형성되면 전자 기력에 의해 음전하를 띠는 전자는 바로 포획되어 원자를 생성시킬 것 같지만 이 당시의 우주의 온도는 매우 높기 때문에 원자 핵이 전자를 포획하기에는 질량이 작은 전자는 운동 에너지가 매우 커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때문에 원자가 생성되기 위해선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낮춰질 때까지, 즉 우주의 온도가 낮아질 때까지 또다시 기다려야 합니다. 빅뱅으로부터 3분 후가 흐르면 원자핵은 만들어지지만 여전히 우주의 온도가 높아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커 우주 공간을 이리저리 활발히 움직이며 자유롭게 운동합니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 우주의 온도가 상당히 낮아지면 비로소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충분히 낮아져 원자핵이 전자를 포획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은 빅뱅 이론에 따르면 빅뱅으로부터 38만 년이란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나야 하고 우주의 온도는 3000K까지 떨어집니다. 이때 양전하를 띠는 원자 핵이 음전하를 띠는 전자를 포획하게 되고 드디어 원자가 형성됩니다. 이 시기, 빅뱅으로부터 38만 년이 지나 원자가 형성되는 시기는 우주의 역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되는데 이는 빛과 관련 있습니다. 원자 형성 이전과 이후를 표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빅뱅으로부터 38만 년 이전인 원자 형성 이전의 우주의 모습입니다. 이 당시 원자 핵과 전자가 결합되지 못한 상태인데 질량이 매우 작은 전자는 그 운동 에너지가 매우 커 이리저리 매우 활발하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도 우주 공간에 많은 빛이 있었으나 전자가 원체 활발하게 이동하는 바람에 빛이 직진하지 못하고 전자와 자주 충돌합니다. 따라서 빛이 있다 하더라도 공간상에서 퍼지지 못해 물질 속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빅뱅으로부터 38만 년이 지나 원자가 형성되면 자유롭게 움직이던 전자가 원자 핵에 포획되어 빛은 더 이상 전자의 방해를 받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물질들 속에 갇혀있던 빛이 우주 공간상으로 퍼져 방출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우주 공간에 방출된 빛을 우주 배경 복사라 합니다. 이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 모든 공간에서 관측될 수 있을 것이며 그 특성 역시 비슷할 것이라 빅뱅 이론은 예측했던 거죠. 이처럼 원자 형성은 빛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하게 한 사건입니다. 원자 형성 이전의 우주는 빛이 물질 속에 갇혀 있었고 물질과 복사가 분리되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빛이 있다 하더라도 볼 수 없는 우주, 즉 불투명한 우주라 표현합니다.
반면 원자 형성 이후에는 빛이 우주 공간에 퍼지게 되었고 물질과 복사가 분리되어 빛을 관측할 수 있는 우주, 즉 투명한 우주라 표현합니다. 빅뱅 이론에서 예측한 우주 배경 복사의 역사와 실제 관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의 존재를 처음으로 예견한 사람은 조지 가모프라는 천문학자입니다. 그는 빅뱅 이론을 근거로 하여 우주 전역에 우주 배경 복사가 존재할 것이라 예상했고, 고온의 우주에서 방출된 우주 배경 복사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우주가 팽창하여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도 낮아졌을 것이라고 예상했고, 복사 에너지 역시 낮아져 파장이 긴 형태로 관측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방향에서 약 2.7K의 마이크로파 형태로 관측될 것이라 예견했습니다. 실제로 우주 배경 복사가 발견된 것은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후 미국의 전파 천문학자인 펜지어스와 윌슨에 의해 이루어졌고,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감지되는 전파 신호를 발견하였는데, 이는 가모프가 예견한 우주 배경 복사였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를 파장에 따른 복사 에너지 분포 곡선에 표현한 그래프입니다. 그래프상의 빨간 점은 펜지어스와 윌슨에 의해 최초로 발견된 우주 배경 복사이며, 이 점들은 2.7K 흑체가 방출하는 복사 곡선과 거의 일치합니다. 이를 통해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는 약 2.7K이며 주 파장 영역은 전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빅뱅 이론에서 예측한 그대로였습니다. 우주의 역사를 나타낸 모식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빅뱅으로부터 38만 년 이전은 빛이 존재하더라도 물질들에 갇혀진 상태, 즉 물질과 복사가 분리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38만 년이 되자 원자가 형성되었고, 전자의 방해로부터 자유로워진 빛은 우주 배경 복사의 형태로 우주 공간을 방출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방출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해 왔습니다. 따라서 방출될 당시 3000K의 고온이었고 파장도 짧은 가시광선이었던 우주 배경 복사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온도는 낮아지고 파장은 길어져 현재 2.7K의 저온이고 파장도 긴 전파로 관측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 팽창에 의해 온도는 낮아지고 파장은 길어져 현재 2.7K 전파로 관측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온도가 낮아진다는 것은 정상 우주론으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므로 이 우주 배경 복사의 존재 역시 빅뱅 우주론의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주 배경 복사의 존재를 파악한 이후부터 최근까지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한 위성 관측 자료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림의 제일 왼쪽은 펜지어스와 윌슨이 관측한 자료이고, 제일 오른쪽은 최근 플랑크 위성이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한 자료입니다. 이 네 자료 모두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한 것이기 때문에 전파 영역의 관측 자료이며, 오른쪽으로 갈수록, 즉 시간이 흐를수록 관측 자료의 해상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그 이유는 시간이 흐를수록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망원경의 성능이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일 최근 자료인 플랑크 위성의 관측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플랑크 위성 관측 자료에서 색이 붉은 부분은 상대적으로 고온, 푸른 부분은 상대적으로 저온인 지역을 표현합니다. 겉보기에 매우 얼룩덜룩하여 마치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가 비균질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는 상당히 과장되어 표현한 것입니다. 붉은 부분과 푸른 부분의 온도 차이는 10만 분의 1K 정도로 사실상 우주 배경 복사는 모든 방향에서 거의 균일하게 분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미세한 온도 차이는 존재하는데, 이는 우주 배경 복사가 방출될 당시, 즉 초기 우주 때도 미세한 온도 차이가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도 차이는 곧 물질의 양 차이로 볼 수 있는데 열을 내는 물질의 양이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고온을 나타내며 양이 적을수록 저온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초기에 미세한 밀도 차이가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별과 은하의 생성, 나아가 생명의 출현에 있어 매우 중요한데요. 상대적으로 고밀도 지역에서는 중력에 의해 오랜 세월 물질들이 뭉쳐져 별과 은하를 형성했기 때문입니다. 별은 약 빅뱅으로부터 3억 년이 지난 후에 형성되었고, 은하는 그보다 더 시간이 지난 5에서 10억 년 후에 형성됩니다. 자,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빅뱅 우주론의 두 번째 증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